아내에겐 든든한 남편이자 두 아이의 다정한 아빠 박인규 씨. 공룡 쏘 해줄게 아빠. 그래. 공룡이 나타났다. 너는 야복은 티라노사우루스. 우쿨렐레라는 작은 악기를 배우게 되면서 잊고 있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저는 잘생긴 아빠 밴드 파쿠스틱에서 노래와 우쿨렐레 연주를 담당하고 있는 우비 아빠 박인규입니다. 아들 딸 합쳐서 셋은 나요. 영어 수학 학원 조기 유학 등록고. 조금은 특별한 인규 씨의 노래 가사. 가족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들의 전부가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저희 천안 요 동네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부르는 가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흔한 사랑과 이별 노래가 아닌 가족과 동네 이야기로 감동을 주는 애아빠 싱어송라이터 박인규 씨의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말기를 명동거리라 불리는 대흥동. 천안의 원도심으로 한때 가장 번화가였던 동네입니다.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커피숍. 인규 씨가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해 1년 전에 문을 연 곳입니다. 이 테이블 같은 거는 되게 애착이 가는 게 이거를 직접 만들었어요. 이게 그 버려진 뭐라 그랬죠? 팔레트라고 하나? 그런 거를 주워와서 이렇게 색깔칠해서 잘라서 만들었어요. 저런 테이블도 테이블 다리 중고 10,000원짜리 다서 붙였고 스피커도 버려진 거 주워와서 색깔 제가 칠했어요. 페인트로 다 칠하고 거의 돈을 들인 것 같지가 않아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좀 뭔가 투박하지만 어설프지만 주인이 직접 이렇게 한 그런 카페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죠? 그 덕에 개성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커피숍 한켠 눈에 띄는 무대. 음악을 즐기는 이들이 언제든 공연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도 마련해뒀다네요.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커피숍도 자연스레 악기들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악기는 이렇게 좀 뭐랄까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서울에 낙원상가라고 악기점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막 마음이 막 그 사탕 가게에 온 어린애처럼 너무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기타가 막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 보면 너무 신나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쿨렐레 레슨이 이루어지는 인규 씨의 커피숍. 어머니 수강생들이 찾아왔는데 수다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어린 게 딸이었어요. 네. 하나 아들 만들니. 뭐 여기도 가족 이야기도 저기 허물 없이 와이프가 좀 안 주고받는 해요. 친한 사이입니다. 거기다 저기나 하나 하트나 하나 넣어 하트. 귀여운 토끼. 귀여운 토끼 뱃살을. 아니 선생님이 토끼야? 네, 우리 마누라 여우. 여우고. 맞네. 마음이 처졌다가도 이 시간 되면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설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만큼은 머리를 환기시킬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옆에서 잘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꾸준히 저희들이 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C, F. 어머니들 눈높이에 맞춘 우쿨렐레 수업. 인규 씨의 우쿨렐레 수강생들 중 나이가 제일 많은 분들이지만 열정만큼은 최고입니다. 제가 이제 기획하는 공연에 특별히 이제 왕언니들이란 이름으로 해갖고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공연도 이렇게 한 2-3번 하셨어요. 제가 레슨을 하는 수강생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치시는 분들이에요. 하실 때마다 점점 실력이 이렇게 느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트로트 님과 함께를 연습 중인데 다 함께 박자 맞추기가 쉽질 않나 봅니다.
시작. 내가 함께 같이 산다면. 입으로 입 이렇게 면 하면서 세세요. 면 이렇게 세요. 그냥 숨 넘어가면 뭐 어쩌려고. 제가 해보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그렇지. 하면 돼. 네, 그렇게 해줄 거예요. 숨 넘어가기 조심해요. 그래서 틀리시는 분은 춤추게 이제. 그래서 아니 춤잘 추니까 걱정 안 오늘 뽑히시는 분을 그 우리 15회 할 때 춤추는 선수로 하기로.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유쾌한 인규 씨 덕에 늘 활기 넘치는 수업 시간. 신나는 트로트를 우쿨렐레로 연주하니 더 흥겹습니다.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순간은 근심 걱정 모두 날아간다는 어머니들. 뒤늦게 배운 우쿨렐레가 일상의 낙이자 취미가 됐습니다. 우리 집이요 세대가 많아요. 20세대요. 그런데 이게 소리가 나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그 탁상에다 놓는 저기 전기불 있잖아요. 이걸 바짝 이렇게 놓고서는 눈이 어두니까 이렇게 까막까막거리면서 이것도 본다고. 그렇게 배워서 즐겁게 배웠어요. 처음에. 그렇게 재밌어요. 예, 처음이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서 젊은 사람 못지않은 어머니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인규 씨는 보람을 느낍니다. 인규 씨가 우쿨렐레를 처음 접한 건 2005년.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을 시절. 독학으로 배워가며 그 매력에 빠졌는데요. 우쿨렐레는 음악에 대한 꿈을 일깨워준 소중한 악기입니다. 이스라엘 카마카이올레라고 하와이 가수인데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연주하는 노래를 듣고 저거다. 저게 내가 배워야 될 악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쿨렐레를 살 수가 없었어요. 뭐 검색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뭐 인터넷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유튜브 같은데. 그 어렸을 때 꿈을 접었었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어렸을 때 음악을 하고 싶었던 꿈을 접었다가 우쿨렐레를 만나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날 오후 커피숍에 20대 손님들이 방문했네요. 사실 원도심에 있는 카페라 아는 사람 외엔 손님이 많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의 등장에 더없이 반가운 인규 씨입니다. 우쿨렐레 연주도 잘하지만 커피 만드는 것도 자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듭니다. 외진 커피숍을 일부러 찾아와준 여학생들이 고마워 직접 서빙까지 나섰습니다. 이게 밀크티야? 네. 그리고 엄마가 이쪽에서 장사하셔가지고 저기 거리 쪽에서 시원하점 신발장 사시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허송세월 바로 앞에. 그 동네예요? 아 우리 원도심 패밀리. 원도심은 뭐야? 네? 원도심이 아니 그러니까 이쪽 예전에는 좀 알고 보니 동네 주민이었네요. 그 롯데리아 있을 오빠가 KFC. 너희들만 했을 때 그때는 여기서 놀았어요. 여기가 신부동. 맞아. 여기 영화 보고 술 먹고 놀았던 자리예요. 여기가 완전 천하의 중심이었대. 맞아. 여기 저기 지하상가 말씀하시는. 네 이쪽 지하상가. 그 거기 안에 보면 가운데 그쪽 네, 공연하고 맞아요. 하는데 예, 있죠, 있죠. 우리 옛날에 거기서 치워. 저희 우리 거기서 맨날 공연해요. 감미로운 우쿨렐레 연주로 여심을 사로잡는 인규 씨. 인규 씨는 천안 원도심에 더 많은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다 단골 손님 되겠는걸요? 천안역 안에 있는 가게가 이미지상으로 되게 옛날 거 같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그려지는데 생각보다 더 세련되고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편해요 일단. 그냥 우연스럽게 찾아온 손님들이 소중한 거죠. 이런 손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런 카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찾아오고 음악을 들으러 오고 또 용기 내서 노래 부르러 올라오고 저는 이런 게 되게 이 원도심을
또 이제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소중하니까 그런 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좀 최대한 잘해주려고 하죠. 다음 날 한가로운 오후 커피숍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왔어? 잠깐만, 나 이거 정리 좀 해야 돼. 요거를 이렇게 해서 손을 이쪽으로 이렇게 인규 씨가 뺐으니까 활동하는 밴드 잘 들릴 거야, 파코스틱의 연습이 있는 알겠습니다. 날입니다. 연습 시작하면 됩니다. 파코스틱에서 젬베를 담당하는 멤버 유동욱 씨. 천안시립예술단에서 사물놀이 단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인규 씨에게 우쿨렐레를 배우러 온 수강생으로 만나 함께 밴드 활동을 하게 됐다네요. 솔직히 밴드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첫날 레슨 끝나자마자 젬베를 쳐보라는 거예요. 네. 뭐 선생님이니까 뭐 시켜서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에어팟 밴드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하면 어떨까? 이 친구도 마침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길래 제안을 해봤죠. 일단 가서 우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집에 집사람들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오자. 그래서 허락을 받고 뭐 그러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젬베를 이렇게 잘 치는 친구인지 모르고 제안을 했어요. 맨 처음엔 그냥 이렇게 자기도 젬베를 좀 친다길래 그래서 그냥 같이 해보자, 맞춰보자 했는데 처음 딱 맞추는데 잘 맞더라고요. 나의 아내가 돼줘서 고마워요. 그대가 없었다면 오늘 같은 저녁에도 우후후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었을 거예요. 3, 40대 우리나라 중년 가장 남자들이 되면요, 취미 생활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갖고 있으면 좀 이렇게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건전하게 저희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집에 있는 식구들의 눈치도 덜 보면서 좀 합법적으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파코스틱으로 활동한 지는 2년째. 그간 세 곡의 디지털 싱글 음원을 발표했는데요. 모두 동네와 가족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인규 씨의 자작곡들입니다. 많은 이야기로 가득한 곳, 영원할 것만 같던 1995년의 겨울. 곧 발표를 앞둔 노래 양지문고는 아련한 추억이 있는 동네 서점 얘기를 합니다. 한 2000년 중반까지는 있었지. 그쵸. 참고서도 저도 거기 가서 많이 샀고요. 지금 와이프가 이제 그 서점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랬어요. 그렇지. 예. 양지문고가 지금 저희가 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이쪽 천안 원도심에 좀 대표적인 큰 서점이었어요. 그 사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분인데, 그 양지문고는 약속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천안의 시내에 나오면 거기서 연인을 만나고 이렇게 이쪽 명동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하는, 삐삐도 없을 때. 그렇지. 예. 그런 곳이어서 그곳이 사라질 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추억을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사실은. 그날 저녁 커피숍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인규 씨의 집입니다. 시작. 퇴근하자마자 두 아이와 놀아주기 바쁜데요. 두개 찾았다. 두개 찾았어요. 배트맨 찾았네. 네. 우리가 네.
아빠가 장난감을 좋아해서 그런지 집에 장난감 많네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엄마가 조금 버렸어요. 현빈은 아이언맨. 현빈은 아이언맨. 아이언맨 어디 있어? 찾아봐. 찾았어요. 아이언맨 머리는 어디 갔어? 아빠가 제일 아끼는 건데. 아이언맨 폴. 어째 아이들보다 더 장난감에 빠진 인규 씨입니다. 가끔은 철없는 남편 인규 씨의 장난감 사랑은 아내 은순 씨도 못 말린다네요. 장난감 갖다 버리셨다던데. 네. 근데 제가 정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집이 점점 좁아져가지고.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또 아들이랑 다 펼쳐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네, 그거를 애들이랑 똑같은 수준인 것 같아. 그래도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가정적인 아빠라는데 집에선 웬만한 살림도 야무지게 한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저보다 잘해요. 뭐 닭도리탕 같은 건 제가 다 맡겨요. 네, 워낙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보다 본인이 하는 걸 더 맛있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봐도. 네. 아빠 비행기 만들어 볼까? 해야지도 이제요. 오빠 내가 만들게. 응, 아빠도 만들 거다. 얘 태우자. 스파이더맨 태우자. 어때 이렇게? 현우 어때? 응? 가자야. 이거 여기다 이렇게 볼까? 짜잔. 현우 어때? 진짜 멋있었어. 뚜뚜 왔는데요. 이름을 다 바뀌어보겠다. 친구 같은 다정한 아빠가 되고 싶은 것이 인규 씨의 바람이죠. 밖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피곤해도 애들이랑 놀아줄 때가 제일 좋은가 봐요. 아니 애들이랑 논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제가 노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이런 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 어디 TV 보니까 우리나라 아빠들이 일주일 동안 놀아주는 시간이 뭐 3분? 뭐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좀 많이 놀아주려고 해요.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우쿨렐레 연주를 자주 들려준다는 인규 씨. 너는 야복은 티라노사우루스. 우쿨렐레 반주에 맞춘 아빠의 노래에 아이들이 춤까지 추며 신이 났네요. 큰 돈도 안 되고 시간 뺏기는 밴드 활동을 하는 남편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텐데 남편을 누구보다 응원하는 아내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주변에서 많이 우려를 하신 부분 있죠. 애기 크는데 한참 돈 모을 때고 돈을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 이 일보다는. 근데 저도 뭐 귀가 좀 얇아서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거든요. 예,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제가 애기 아빠한테는 솔직히 40살까지만 하라고 얘긴 했지만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걸 하니까 예, 그게 저도 보기 좋고. 인규 씨에게 가족은 음악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젠 꽃이 되고 열매가 달려서 네 명이 함께 꿈꾸는 곳 여기는 복명동 6-32번지 최근 인규 씨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노래를 들려주는데요. 돌아와줘 그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잘못했어요 돌아와요 그대.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아내에게 용서를 빚는 노래라네요. 그런데 아내는 영 못마땅한가 봅니다.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래를 하려면 무대에서 이제 멘트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노래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그 멘트, 아우. 그게 좀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게 두렵죠. 어머
저 아줌마는 매번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노래 가사보다도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항상 추구하는 게 이제 그런 우리 가족 간의 이야기, 아빠들의 이야기라면 이런 이야기도 하나는 있지 않아야 될까. 뭐 나중에는 좀 더한 것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좀 이렇게 뒤에서 흉보는 이야기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계속 그래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틈을 타가지고 그 마음을 하는데 가정주부들은 나가도 갈 데가 없어요. 네, 갈 데 없어요. 그때도 그냥 근데 장봐 가지고 왔어요. 장봐 가지고 왔어요. 인규 씨에겐 부부싸움도 좋은 노래 소재가 되는데요. 음악으로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다음 날 인규 씨를 만난 곳은 상가 골목입니다. 아침부터 바삐 걸음을 재촉하는 곳이 있는데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삼겹살집입니다. 여기 이렇게 메뉴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종수가 이렇게 딱 하는 거를 찍어볼게요. 누나를 쳐다보고 사장님에게 자세와 표정까지 코치하는 인규 씨. 하나, 둘, 셋. 무슨 광고 사진이라도 찍는 오케이. 걸까요? 처음에는 저희 그냥 옆집들 저희 가게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좀 침체된 상권이니까 이렇게 소개하려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좀 일이 커진 것 같아요. 도와주시겠다는 분도 많고 호응도 좋고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진을 넣을 생각이에요. 뭐 메뉴 인규 씨가 바쁜 이렇게. 시간을 지금 쪼개 이렇게만 그냥 대충 최근 잡은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고 바로 더 골목 질 좋게 좀 상가 만들 수 있을 것 소식지입니다. 같아서 일단은 근데 이번에는 침체된 그대로 원래 원도심 했던 상권을 대로 살리고 싶어 만들기로 생각해낸 하고 아이디어입니다. 남의 거 이렇게. 취재부터 기사 작성까지 직접 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도 거창한 게 아닌 소소한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신문에서 나오는 것 같이 잡지에서 나오는 것 같이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또 상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담으면 그게 다 이야기거리고 재미있는 기사거리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발굴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삼겹살집, 옆에 있는 닭도리탕집, 새로운 신메뉴 나오면 신메뉴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연 소식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여기 명동상가 권영 회장님이 이침식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담고 찾아보니까 의외로 이야기를 담아낼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만들어진 소식지를 들고 외출에 나서는 인규 씨. 3,000원치 주세요. 판만 드릴까? 삭바 드릴까? 붕어빵까지 사들고 그러면 가려는 걸 보니 5개, 중요한 곳에 가려나 4개. 본데요. 그럼 되죠. 붕어빵 좀 사다 드리려고요. 네, 고맙습니다.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을 연 원도심의 문화공간 아트큐브 일상얘기입니다. 붕어빵 사왔어요. 진짜 저희 붕어빵 네. 좋아하시는 거 어떻게 알고? 그래서 많이 사왔는데 안 계시네. 여기 밖에서 얘기할까요? 그래? 네, 네. 골목 상가 소식지에 대해 자문도 구하고 인터뷰 요청을 위해 들른 것인데요. 이거 어떻게 이거 기사도 쓰신 거예요? 네, 다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A3로 프린트를 해서 2장을 끼면 팔면 되잖아요. 우리 예시청길 이쪽만 라인만 저는 그 상가 소식지처럼 신문처럼 뭐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아주 이쁘게 다 됐죠. 전문가 못지않게 기사와 사진까지 넣어 완벽하게 만들어 온 소식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름이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어떻게 이쁘게 하느냐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이게 이쁘지 않아요? 좀? 근데 원도심이라는 네. 느낌은 안 나요. 근데 예, 원도심 오히려 안 나서 뭔가 더 좋긴 한데 네. 너무 시청길은 딱 한정적인 그 길만이 느껴지니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사실 여기는 은행길이고 또 어디 가면은 다른 길이고 다 그렇잖아요. 네, 명동길이고. 아무튼 그래서 인터뷰 저는 내용도 이것도 재미있게 있고요. 구상 바꿀 중입니다. 수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아트큐브에서 무슨 일을 맡고 계시나요? 네. 그다음에 맨날 늦게 끝나시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설마 없죠? 뭐 이런. 그러면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뭐 이러면 기자가 깜짝 놀라며
정말이요? 근데 그건 예를 든 거고 좀 이렇게 좀 재미난 기사들로 어차피 뭐 이게 우리가 무슨 언론법에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재미있게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틀을 좀 깨면서. 예. 일단은 이것만 먼저. 원도심을 위한 일이라면 늘 발벗고 앞장서는 인규 씨. 그 열성은 다들 알아준다네요. 얘는 기사가 여러 개 있어야 되니까. 소식지 같은 거는 이제 항상 뭔가 이제 저희도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저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먼저 움직여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미 이제 너무 이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고 모든 행사에 가면은 항상 뵙는 분. 그리고 이제 저희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이제 이미지가 저희한테는 강하게 박혀 있죠. 네. 그날 오후 인규 씨의 커피숍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팟코스틱의 신곡 양지문고 녹음을 준비 중인데요. 커피숍에서 녹음이라니 괜찮을까요? 옛날에는 조용한 데서 이렇게 잡음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지금은 조금 생각을 바꿨다고 그래야 되나? 잡음이 들어가거나 찻소리가 갑자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도 음악의 일부분으로 그것도 음악적인 소리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느슨해졌어요. 음악으로 돈이 안 되니까 돈을 쓰지 말자. 돈을 많이 벌 게 아니라서 그걸로 돈을 쓰지 말자라는 주의예요. 팟코스틱 앨범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랩 피처링. 녹음 작업에 흔쾌히 참여해준 젊은 래퍼 박단 씨입니다. 팟코스틱 너와 나 단둘이 걸었던 길거 나 혼자 우리를 추억하는 게 분명해 바보 같아서 이제 널 떠나보낼게. 녹음은 잘 됐을까요?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네. 요즘은 장비나 기술이 좋아져 굳이 녹음식이 아니어도 웬만한 녹음 작업이 가능한데요. 인규 씨는 한때 음향 관련 일을 하기도 했던 터라 기술적인 면은 뒤지지 않는다네요. 항상 제가 할 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잘 만져주시더라고요. 기계로. 그래서 듣고 나면 만족해요. 할 땐 별론데 결과물로 나오면 제가 엄청 잘해 보여요. 네, 솔직하게. 여기는 내가 라임하는 부분은 좀 전화 목소리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넣거든? 네. 요것만 들려줄까? 이렇게. 그 전화 목소리만요? 밋밋했던 랩에 휴가까지 나오니 그럴싸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왼쪽 오른쪽도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이거 전화 목소리 들어간 거 좋은 거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내가 더 할 거니까 듣고 그리고 내가 파일 작업하면 오늘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평소 어쿠스틱한 노래 외에도 힙합 음악에 관심이 많은 인규 씨. 젊은 친구들에게 힙합 음악을 만들어주기도 한다는데요. 다른 분야의 음악을 공유하면서 서로 배울 점도 많습니다. 사장님이 되게 좋게 말하면 젊은 감각을 갖고 계시고 나쁘게 말하면 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어른이 되면 뭔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틀이 생기고 뭔가 지킬 게 생기고. 근데 사장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하시고 싶은 거, 그다음에 그냥 순수하게 저희랑 같이 하는 게 재밌으니까 또 재밌으니까 계속 해주시고 같이 하고 그런 게 저희는 또 감사하고 그런 막 나이 때문에 그런 벽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신문도 만들고 음악 작업도 하느라 어느 때보다 바빴던 인규 씨의 하루가 지납니다. 다음 날 천안역 지하상가. 오늘은 인규 씨가 커피숍이 아닌 지하상가로 출근했습니다. 오자마자 익숙하게 물건 정리부터 하는데요. 근데 무슨 다른 장사도 하셔요? 네, 여기는 저희 집사람이 운영하는 천연제품 공방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문 열어주고 저는 이제 가게로 이동하죠.
천연 비누와 화장품, 양초를 만드는 아내 은슬 씨의 핸드메이드 공방. 커피숍도 겸한 곳이죠. 모처럼 아내 일을 돕는 인규 씨. 아내가 정성스레 만든 비누라 자르는 손길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좀 아기 다루듯.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포장할 때나 뭐 이렇게 겉에 붙이는 라벨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만 해주고. 늦지 않게 커피숍으로 출근을 서두르는데요. 오늘은 두 손이 무겁습니다.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많이 들고 오셨어요? 아, 네. 조각 케이크를 주문을 해서요. 여기서 케이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주문해서 쓰고 있는데 오늘 주문한 게 와서요. 그거하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 이렇게 아침에 장봐 갖고 왔어요. 혼자서 하는 작은 커피숍이라고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일만 하기도 벅찬데 커피숍 사장, 밴드 멤버, 우크렐레 강사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진 않을까요? 다 중요한 일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다른 직장인들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일을 해서 조금씩 모아서 그 가정에 보탬이 되는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인들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게 많이 큰 돈 되지 않지만 되게 재미있게 인생을 좀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인규 씨의 커피숍에 악기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장난감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프라모델이라 불리는 조립식 장난감을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요. 인규 씨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보는 걸로만 만족하기로 했다네요. 잠시라도 손을 좀 꼼지락거리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긴 했나 봐요. 뭐라도 뭐 만들고 있고요. 예전에는 남자인데도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도 한다고 하는데 십자수도 해봤고요. 아직도 집에 이런 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애기들이 만지고 하니까 제가 다 숨겨놨죠. 이제는 가게로 다 갖고 나왔고 이제 슬슬 좀 자제하는 중이에요. 이런 거 사는 거.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커피숍을 찾아올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옹까지 하는 걸 보니 보통 사이는 아닌가 봅니다. 앉으세요. 이건 뭐야 그러면? 천안에서 함께 공연을 하면서 만나게 된 부부 밴드 동쪽바다 선한 이웃인데요. 주말에 지하상가 공연을 앞두고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공연을 좋아하는 부부 밴드가 직접 기획한 무대라네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달라. 근데 누구 하나를 거치니까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지. 저분들은 공연을 워낙 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공연을 막 만들러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밖에서 공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 꼬신 거예요. 공연을 한번 하자. 그래서 발렌타인 날 좋다. 토요일이고 딱 좋네. 그러고선 작년에 발렌타인데이 했으니까 또 화이트데이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즐거워서 그렇게 막 만든 공연이었는데 좀 의미를 붙였죠. 지하상가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음악 공연을 하자. 공연을 직접 만들다 보니 음향부터 조명, 게스트 섭외, 이벤트까지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쪽 입구 쪽에 놓으면 되잖아요. 음향은 하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부부 밴드와 인규 씨가 머리를 맞대면 아이디어가 쏟아지니까요. 5.5책 하나, MR 하나. 왈츠곡 중간에 좀 간주가 길어서 그때 객석에서 나오라고 해서 왈츠 춤을 추라고 이렇게 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 반응이 괜찮았잖아요. 그분들 할까요? 오케이. 왈츠를 추는 댄서가 있나요? 그러니까 객석에서 객석에서? 커플. 네. 근데 커플이면 더 좋은데 네. 솔로인 사람도 같이 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솔로? 네. 네, 저희 모이면
공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공연을 꾸밀까, 특히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이벤트를 만들어가고, 뭐 음악이야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안에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해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날 저녁 파쿠스틱의 두 멤버 인규 씨와 동욱 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밴드 활동을 함께 하다 보니 덩달아 가족도 친해져 종종 만나곤 합니다. 이번 주말에 또 공연 앞두고 있어서 단합 대결 와서 같이 먹고 또 요 아이들이 가끔 얘기해요. 저희 현우는 젬베 치는 삼촌 아들 정우 보고 싶다고 표현을 또 하기도 해요. 아이들도 나이가 비슷해 만나면 두 아빠처럼 친하게 어울립니다. 아이 키우는 이야기, 음악하는 남편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두 아내입니다. 집에 아이들이랑 남들 쉴 때 저희도 같이 쉬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래도 저희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라고는 이제 신랑들 공연할 때 따라 나와서 같이 즐기고 애들끼리 놀고 이제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사장님, 저희 맥주 5병. 평소 공연이나 연습이 끝나도 가족들이 있어 제대로 회식 한번 못한 두 아빠였는데 오늘은 시원한 맥주가 허락됩니다. 파쿠스틱을 위하여 나와서 연주를 하고 가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집에서 이제 눈치 보고 집안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뒤풀이도 잘 못하고 회식도 잘 못하고 둘이 맥주를 한번 먹은 게 한 두어 번 있나? 그렇게 자주 이렇게 술도 먹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는 같이 이제 식사도 한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네. 두 가족의 2차 장소는 커피숍. 인규 씨의 커피숍에 오니 더욱 신나하는 아이들인데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악기와 노래에 소질이 있나 봅니다. 애도 저 공연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노래를 아주 힘차게 하네요. 네. 요즘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너무 커져가지고 소리가. 근데 기억을 하고 여기만 오면 또 이렇게 살아나네요. 아빠 밴드로 만난 소중한 인연. 밴드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두 아빠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저희가 할아버지가 되면 이제 파쿠스틱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램 파쿠스틱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패밀리도 FA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요즘 영어 공부하시네. 그럼 가족 밴드로 패밀리 플러스 어쿠스틱으로 해도 되잖아. 애들은 일단 우리 가족 팀의 연습생이다. 연습생. 아이들이 크면 이렇게 영입하는 걸로 해서 같이. 참 즐거운 상상이죠. 어떤 악기를 하고 우리 그 꿈이 어떤 이루어지는 악기를 할지 날이 모르겠지만 올 수 같이 있길 바랍니다.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로부터 며칠 뒤 지하상가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무대 세팅을 위해 일찌감치 모인 세 사람.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준비하는 공연이라 공연 3시간 전엔 미리 도착해 무대를 준비합니다. 마이크와 스피커, 각종 음향시설은 부부 밴드 종찬 씨가 다 사비로 구입한 것들이라네요. 지난달에도 공연을 했던 터라 큰 문제는 없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근데 많이 오면 좋긴 한데요. 여기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냥 가다가 이렇게 멈춰가지고 저희 공연 이렇게 진지하게 봐주시면 또
그때가 좋죠. 직접 제작한 현수막도 내겁니다. 지하상가를 활기차게 만들고자 이름 붙인 지하락가 공연. 지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이고 화이트데이 하루 전날 공연이 열려 이벤트로 사탕도 준비했습니다. 인규 씨 아들 현우가 사탕을 나눠주는 천사가 됐는데 쑥스러운지 사탕만 남기고 가버렸네요. 아들 대신 인규 씨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날개를 붙여가지고 사탕을 나눠주기로 한 건데 어찌 된 일인가요? 네, 우리 아들이 지금 만화 보고 있느라고요. 날개를 내팽개쳤어요. 제가 훨씬 귀여운 제가 하겠습니다. 사탕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탕을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를 드리고요. 왼손을 들어보세요. 또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그럼 양손을 들면은 나눠주시는 분이 지금 난감해 하시는데 2개씩 받으셔서 혹시나 나중에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못 받으시면 그분을 주세요. 그러면 되죠. 공연이 시작되고 신나는 오카리나 연주 후에 또 다른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저처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프로포즈 이벤트입니다. 멋있다. 여러분 박수. 예상치 않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지만 부부도 행복해 보이죠? 멈추면 안 돼. 노래하는 동안 계속. 남편이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동안 감미로운 기타 연주를 해주는데요. 사람들의 박수 속에 이벤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떨리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좋았고요. 네. 남편이 사탕 평상시 잘 안 주죠? 네. 연애 때는 많이 생겼는데 결혼하면 조금 더 뜸해지는 것 같아요. 무대 옆 인규 씨 아내 은순 씨의 공방에서는 핸드메이드 체험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네요. 공연의 마지막은 파쿠스틱의 무대. 경쾌한 우쿨렐레 연주에 어느 때보다 힘차게 열창하는 인규 씨입니다. 보는 관객이 많든 적든 들어주는 이가 있다면 힘이 납니다. 천안 원도심에 울려 퍼지는 인규 씨의 노래. 그 무대는 계속됩니다. 다음 과제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공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기서 연극 공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뮤지컬도 하고 마술 공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좀 다양화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은 돈은 없지만 아주 넓은 집도 없지만 쳐돌박이 샤브샤브 항상 이렇게 그대와 고수가 이렇게 딱 하는 함께라면 거를 딱 찍어볼게요. 파이팅! 가진 것 같죠. 좋았어. 양소를 불면